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장미축제와 고래축제, 옹기축제 등 여러 축제가 있지만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제 울산 대표축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처용 문화재로 변경됐던 울산 공업축제를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왔고 처용 문화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울산 대표축제 공론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와 초용문화제, 옹기축제와 고래축제, 울산에서 여러 축제들이 열리고 있지만 울산을 대표할 만한 축제는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울산 공업축제를 부활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1967년부터 시작된 공업축제는 1991년에 초용문화재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가 갈수록 낮아지고 예산도 크게 축소됐습니다. 기업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고 또 어떤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콘텐츠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소형 문화재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울산 대표 축제 발전 방안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는데 기업가 노동자,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우선 노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울산 시민들의 산업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사실상 공업축제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초용문화재가 축소 또는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산이 밑에가 있으면 행사도 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안 줘놓고 소형문화재 사람 안 오고 한다. 어떤 면이 있더라도 소용이라는 것은 깨지 않도록 소용의 그 정신은 깨지 않도록 해야 되고 초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이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원래 울산이 소용 고장이니까 울산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회 패널들과 시민들은 울산의 대표 축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JCN 뉴스 김용만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주택허가과를 신설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으며 산업입지과는 산단정책과로 국가산단지원과는 산단개발과로 개편합니다. 인구와 청년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청년 담당관이 신설되고 산업안전 분야 총괄 업무를 맡게 되는 산업안전과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물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맑은물 정책과를 신설하고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조성을 위한 현대차 지원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10여 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조선산업의 지속성장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해서 조선 메카인 울산 지역의 연관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았지만 인력 수급난으로 제도약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서 기존 연간 90일 한도인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5년 이상 제조업 취업자의 비자를 숙련기능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고부가 가치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지원하는 등 조선업 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기로 해서 지역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 예산에 남산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기로 해 남산과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가칭 울산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8천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가칭 울산타워는 남산로 일원에 100여 미터 높이의 타워를 세워 울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하고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카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 민자로 건설해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2015년에 착공해 2017년에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더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수협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선들의 출어 포기 상황이 잇따르자 울산시로부터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연근해 어선들의 유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수협이 지원하는 대상은 울산시의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있는 800여 척의 연근해 어선으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면세유 구입액을 기준으로 근해 어선은 6%를 600만 원 한도에서 연안 어선은 10%를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또 수협 중앙회로부터 배정받은 1억 2,8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남을 경우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량에 따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울산은 26.7로 전달 대비 14.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전망 지수인 44.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로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양 사업자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의 월세 거래량이 1년 새 50%가량 급증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의 임대차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8%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월세 거래 건수는 49.5%나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월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울주군 의회가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언양 반송에서 삼동 상작도로 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19일 현장을 방문한 울주군 의회는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넘도록 공사 재개나 안전 조치 등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다음 달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군비 373억 원이 투입되는 언양 반송에서 삼동 상작 간 도로 개설 공사는 2023년 1월 준공 목표로 돼 있어 계획대로라면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여야 하지만 터널 옹벽의 균열과 터널 종점부의 사면 붕괴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면서 45%의 공정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사이클과 마라톤 종목 경기 진행을 위해서 오는 23일과 24일 시내 일부 도로에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펼쳐지는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태화교에서 남부소방서까지 5km 구간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또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는 마라톤 경기를 위해서 외솔 큰길에서 강북로, 화암로에서 영포로까지 20km 구간이 통제됩니다. 울산시는 원활한 경기 진행과 선수 안전을 위해서 통제 구간 도로를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울산의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앞으로 4년간 매년 오르게 됩니다.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상폭이 턱없이 낮다는 반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생각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1년에 4,248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울주군 의회.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월정 수당을 41만 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적용한 건데 앞서 의정비를 확정한 울산시 의회와 나머지 4개 기초의회들도 모두 동일한 인상폭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가 오릅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합니다.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요구하고 전문성을 띈 의정활동을 요구할 때는 의정활동 4년 동안 올인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실질적 현장은 구의원이 사실 더 의정활동비를 더 말해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의정비 인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좀 동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더군다나 좀 어려운 시기고 위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비를 인상할 만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1.4%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의정 인상비만큼도 이제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충분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 그리고 지지를 얻는 것만이 의정비를 둘러싼 질의한 논쟁에 대한 동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울산의 광역기초위원회 평균 연봉은 4,533만 원. 울산 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울주군을 제외하곤 모두 30%도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선 찔끔 인상을 주장하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한 지방의회들도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이 유럽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유럽 출장길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 구청장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6박 8일간 중소기업 19곳이 참가하는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동행해서 이탈리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 달여 전에 6박 9일 일정으로 정책 자문단과 함께 포르투갈을 다녀왔는데 또다시 해외 출장에 나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규 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1967년 울산 출생으로 학성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아나대 마우러 로스쿨 석사와 한국해양대 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김 부위원장은 부산과 울산, 대구지법과 부산고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한 뒤 지난해부터 울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부를 비판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최근 대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사망자의 대부분이 연기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 재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 때 7명의 사망자 대부분이 연기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현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유통시설을 대상으로도 재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 공사장 붕괴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관내 해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국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 해체 공사장 2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내용은 감리자 상주 여부와 작업자의 안전대책 준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적정 여부 등입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의 생가 주변을 한글 역사 문화마을로 조성하자는 주민 발안 조례안이 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첫 주민 발안 조례가 제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주민조례 발안법에 따라 상정된 중구 병영외솔 한글 역사 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수리했습니다. 천병태 전 구의원 등 주민회의가 발안한 이 조례안에는 병영 지역을 한글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조직을 만들고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민토론회와 수정 보완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거라고 밝혀 울산 최초의 주민 발안 조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 중이지만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 방역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가축 방역관 적정 인원이 30명이지만 국무원 12명, 공중방역 수의사 3명으로 15명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 의원은 수의사들의 가축 방역관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처우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2억 8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아들인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